네, 계속해서 오후 열띤 강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은 팔라의 백정상 CTO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NFT의 대중화를 위한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팔라의 CTO 백정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팔라라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서 사실 10개월간 경험했던 여러 인사이트들을 좀 쉐어를 해드리고, 특히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술을 맡고 있는 만큼 이제 엔지니어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혹시 손 좀 잠깐 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발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할 거니까요. 그 부분은 혹시 끝나고 난 뒤에 저랑 또 얘기하고 싶으시면 같이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저희 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라는 네이버 스노우와 알체라의 조인트 벤처로 이루어진 크립토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도 초기에는 다양한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디파이, NFT파이 혹은 자산 디파이, 그런 NFT 자산 관리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현재는 NFT의 IP를 원천적으로 개발해보고 있는, 특히 이제 패션과 아트 영역에서 열심히 지금 만들어보고 있는 팔라라는 NFT 프로젝트가 있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알랍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팔라라는 저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NFT 2차 거래라든지 런치패드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 소개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 시장을 연구해보고 이제 얻은 현재 한국 NFT 마켓 시장의 성장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팔라가 왜 이 NFT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따져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한국의 NFT 마켓은 연평균 35%씩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2026년쯤이 됐을 때는 현재 시장보다는 약 10배에서 15배 이상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이런 NFT의 성장과는 또 무관하게 실제 NFT 마켓에서 NFT를 거래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먼저 NFT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40단계 진입 장벽을 되게 토로하는 여러 NFT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NFT는 누구나 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정말 오리지널 NFT를 약간 복사하거나 혹은 사기성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실제 유저들에게 보여주고 현혹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 특정 NFT 프로젝트 중에 일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좀 더 상위 랭킹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켓을 이제 계속 만들고 이 마켓을 개발하면서 이런 이제 실제 NFT를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마켓들이 그럼 어떤 노력과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를 꼼꼼히 이제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고 있었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모바일 거래 경험을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거래소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코인을 사고 나서 그것을 지갑으로 옮기기까지 그 여정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제 부정적인 NFT들을 저희가 좀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는 마켓 내에서 가능하면 선택적으로 NFT 컨트랙트들을 이제 저희가 선별해서 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스캠이나 러그풀로 확인될 경우 즉시 상장 폐지를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 프로젝트들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을 저희가 탐지를 해서 그런 부정적인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 랭킹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거래 데이터 및 익스플로러를 제공을 해서 많은 유저들이 현재 실제 바닷가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게 그러니까 일자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갑자기 너무 낮은 가격에
내 NFT를 사려고 한다거나 혹은 너무 비싼 가격의 NFT를 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트레이딩 경험들을 좀 더 개선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팔라의 마켓을 만들면서 사실 비즈니스적인 부분, 파트너십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고려를 많이 이제 되고 사실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런 대중화된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팀이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쨌든 블록체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니만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스비 효율을 높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컨트랙트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전 과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켓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더 복잡한 필터 조건, 그리고 최근에는 NFT가 뭐 10,000개, 뭐 100,000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00만 개 이상의 이제 NFT 아이템을 가진 프로젝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NFT들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필터링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도전 과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요즘 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PC로 이제 거래하는 게 웹3 뭐 대부분 유저들의 공통 경험이지만 저희 이제 대중들에게는 사실 PC보다는 모바일 환경에서 거래를 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물건을 사는 게 좀 더 친숙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바일 월렛을 지원하고 그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해상도에서 다양한 이제 거래 경험들을 좀 더 나은 UX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 엔지니어링 팀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더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가 이 고품질 컨트랙트 개발을 위해서 업그레이더블 프록시 패턴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엔지니어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디자인 철학상 그 한 번 구현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 불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이 계약이 누군가로부터 변조되거나 혹은 그 계약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런 컨트랙트에 오류나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그 수정을 할 때마다 새로운 컨트랙트를 배포해야 돼서 결국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고품질의 컨트랙트를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코드의 개선과 배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 패턴을 도입을 했고 이 패턴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오류라든지 취약점들을 그때그때마다 개선을 해서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마다 개선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컨트랙트는 결국 누군가에게 공개되고 그 공개된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보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나 후오비, OKX 같은 이런 거래소 감사를 전문으로 했던 슬로우미스트를 통해서 저희 마켓 컨트랙트 보안 감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왜 강력한 백엔드를 고민하고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팔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시나 다른 마켓에 비해서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검색도 빨리 되고 랭킹도 빨리 나오고 거래도 빨리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실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제 기존 웹3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뭐 크립토 하면 조금 불편하고 뭔가 내가 재산이 탈취되면 그것은 그 사용자의 잘못이고 뭐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NFT 마켓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진짜 뭐 쿠팡이나 뭐 SSG.com 혹은 뭐 무신사 같은 이미 웹2에서 굉장히 좋은 유저 경험을 주는 그런 마켓들이 결국 NFT 마켓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처음에는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만들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은 결국 대중에게 공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데이터가 굉장히 변조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장부에 가깝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마켓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특정 NFT를 조회할 때 만약에 최저 거래가가 1000클레이 미만인 NFT 목록을 추출하려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쿼리 한 번으로 질의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 마켓 컨트랙트에 리스팅된 NFT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1000클레이 미만인지를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고요. 또 가스비 문제로 인해서 이 루프가 일정 횟수, 뭐 보통 100회에서 150회 이상이 되면 사실 트랜잭션이 실패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덱스나 NFT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이런 백엔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니즈가 없었는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서부터는 그 마켓에서 특정 NFT를 조회하고 그 거래가에 제한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제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때 블록체인의 이제 가진 기술만으로는 그것을 구현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웹2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지만 웹3에 올 때는 그래도 웹3답게 이런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사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장표는 이제 지금 전 세계에 만들어진 이런 웹3의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을 모은 그런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담당하는 프로토콜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가 실제 이런 웹3 프로토콜을 통해서 고품질의 강력한 백엔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혔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대부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는 고품질의 백엔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웹3 프로토콜이 그것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저 경험은 나빠질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아직 검증이 좀 덜 된 여러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웹3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좋은 유저 경험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웹2에서 이미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여러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백엔드를 개발할 때 여기 이제 보시는 이 모든 테크 스택을 전부 다 활용해서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뭐 리액트로 프론트엔드 만들고 네스트로 뭐 백엔드 만들고 뭐 DB는 뭐 포스트그리 정도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처음 마켓을 런칭하고 그 마켓에 기능을 넣기 시작할 때 한계점에 봉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그 마켓의 랭킹 순위를 일주일마다 이제 집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 경쟁 마켓의 경우에는 그것을 24시간마다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 시간마다 그 전체 거래량 랭킹을 다시 계산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단순히 포스트그리 SQL 같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만으로 그것을 작업하는 건 매우 어렵다라는 문제를 이제 겪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DB 기반의 여러 이제 플랫폼들을 융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것을 유저가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조회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 팔라 마켓에서는 모든 이제 랭킹 사이트의 뭐 24시간, 뭐 7일, 30일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산돼서 바로 0.1초 만에 유저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가 이 마켓을 만들 때 처음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모아서 만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 만들다 보니까 블록체인에서 기록되는 여러 실시간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또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인덱싱하고 뭔가 그걸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서비스 피처를 넣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런칭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수작업으로 전부 하다 보니까 저희의 모든 리소스가 그 부분에 소모되는 걸 보고 좀 더 유저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한 피처를 더 만드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해서 현재는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모든 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컨테이너는 이제
이제 지속적으로 알고라든지 젠킨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엔지니어링 리소스는 팔라의 새로운 기능들이나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로드맵을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런치패드 같은 이제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용자들의 요청이 많아지는 그런 서비스들을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됐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전체 서비스의 매트릭을 전부 다 로깅하고 그 로깅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서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들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이런 로깅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마켓의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또 유저 경험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강력한 백엔드를 기반으로 이제 팔라 마켓을 열심히 만들고 있던 중에 저희에게 사실 많이 오는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그 피드백은 주로 이제 PC 데스크탑 유저들의 피드백이 아니라 모바일 쪽 유저의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모바일에서 우리는 클립 월렛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혹은 뭐 우리는 뭐 메타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마스크는 모바일에서 지원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문의들을 들으면서 결국 대중들은 NFT 트레이딩을 모바일로 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현존하는 클레이튼의 모든 모바일 월렛을 전부 다 적용하자. 그래서 연동해서 어떠한 월렛이든 클레이튼을 지원하는 모바일 월렛이라면 팔라에서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클립,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카이카스도 모바일이 지원이 되는데요. 카이카스 모바일, 메타마스크, 디센트 등 이제 모바일 월렛들을 전부 다 지원해서 어떤 모바일 월렛이든 쉽게 팔라 마켓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게 지원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저희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해상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해상도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도전이 있었고 엔지니어링적인 도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이제 그 가장 괴랄한 해상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갤럭시 폴드 3 해상도인데요. 이게 가로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가로폭에서 좋은 유저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옆에는 이제 그걸 폈을 때 태블릿 해상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이드 해상도가 아니라 크립토 고래들이 사용할 만한 여러 핸드폰들에서도 좋은 유저 경험들을 줄 수 있도록 모바일 사용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 저희 그 팔라 팀의 노력, 또 비즈니스 팀, 마케팅 팀, 뭐 파트너십 팀 여러 팀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엔지니어링 팀도 당연히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이런 노력들이 종합적인 성과로 사실 이어져서 사실 저희가 클레이튼 기준으로는 다른 이제 마켓플레이스 대비해서 우월한 수준의 거래량을 달성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PFP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주로 이제 리스팅을 진행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플레이투원이라든지 M2원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현재 팔라 마켓에서 2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팔라 마켓의 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그 저희의 어떤 경쟁자인 사실 오픈시와 이제 거래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저희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개선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비해서 현재는 거의 5대5 정도 근접한 수준의 거래량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전체 월 사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런 NFT를 거래하는 유저가 이제 한 10만 명 정도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전체 유저 대비 한 60% 정도는 이미 팔라 마켓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저희 팔라 마켓의 다양한 성과를 기반으로 사실 이제 그 저희도 파트너십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기회들을 좀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NFT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런치패드인데요. 그 혹시라도 이제 NFT가 이미 다 완료가 됐고 기획이 됐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결국 NFT 프로젝트의 핵심은 민팅 시에 완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논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민팅을 진행하기 위한 뭐 런치패드 API를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팔라 마켓에서 뭐 배너로 노출을 한다든지 같이 이제 크로스 홍보를 통해서 민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슈퍼워크 NFT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었는데 만장을 약 10초 만에 완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의 이제 성공적인 민팅, 그다음 런치패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IP와 컨텐츠는 갖고 있는데 실제 NFT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제 기존 그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기존 산업에서 이제 여러 갖고 있는 IP와 컨텐츠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NFT 빌딩 프로세스를 전부 다 컨설팅을 해드려 가지고 기획부터 제작, 뭐 법무 검토, 개발,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도와드리는 컨설팅 서비스를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켓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NFT를 리스팅하고 그 리스팅된 NFT가 결국엔 빨리 팔리는 것, 그것이 사실 어떤 마켓이든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클레이튼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를 냈지만 사실 클레이튼만으로 저희가 만족하진 않고 있고 멀티체인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7일 거래 규모 랭킹을 봤을 때 현재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들의 경우에는, 또 폴리곤 같은 체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딩 볼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오픈시나 뭐 매직 이든 같은 현재 그 체인에서 가장 많이 성공적인 NFT 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들의 유저 수를 봤을 때 현재 다른 체인들의 확장을 통해서 더 많은 유저를 모으고 그 많은 유저들을 통해서 더 많은 거래 볼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이더리움 런칭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멀티 체인들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예정인데, 이런 확장을 통해서 이제 실제 마켓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더 많고 더 다양한 NFT들을 리스팅하고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유저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시장 규모 확장을 통해서 대중들이 이 NFT에 대해서 더 많은 인지를 하게 되고, 이런 NFT도 있었어? 이런 NFT가 이렇게 비쌌어? 이런 게 여기서 거래할 수 있다고라는 생각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갖게 돼서 결국은 대중들이 NFT를 더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대중들이 이제 모이는 상황에서 다양한 파트너십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등 글로벌 체인에서 이제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NFT 마켓을 만들고 있는 팀이나 혹은 오늘 발표했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단상 내려가서도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개발자분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도 많은 깊이 있는 대화 나누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